안녕하세요. 조용한 새벽 시간입니다. 어, 주말이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잠이 평소 때 일상처럼 떠졌어요. 늦잠을 좀 자려고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거의 한 1시? 제가 자는 시간은 좀 이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또 평일에는 보통 4시면 눈이 떠져요. 불면증이 약간 있는 날은 뭐 3시도 뭐 2시도 떠지긴 하는데요. 음, 어쨌든 평소 때 4시에 눈을 떠지는데 일어나지는데 오늘 또 4시가 조금 넘어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새로운 글도 읽고 밀렸던 그런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것들 잠깐 뭐 접어뒀던 그런 것들 읽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매일 힐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힐링을 못하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해서 그림을 올릴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매일 올릴 수 있었거든요. 매일 힐링도 하고. 근데 그림을 못 올리더라도 힐링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이 그림이 1시간씩 그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예, 시간이 없을 때는 뭐 10분이라도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한 10분만 그려보자. 10분 동안 손이 가는 대로 물론 반복되는 그림이라서 머리를 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많이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해서 그려야 되면은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면서도 그리기 전에라도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주제는 뭐 힐링의 주제는 꽃이에요. 꽃을 제일 많이 그려요. 물론 다른 것도 가끔 그리긴 하는데 그럴 때는 좀 힐링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뭔가 소통하고 싶어서 그리는 그런 게 되죠. 그런 게 돼서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리죠. 그때는. 근데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힐링이 안 되잖아요. 손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멍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핸드폰을 받고 통화를 할 때 보면 손이 눈과 그러니까 귀는 입은 통화를 하지만 눈과 손은 쉬죠. 그래서 눈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낙서를 하고 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보통 때는 전화를 받고 그냥 있다 보면은 옆에서는 펜이 있고 노트가 항상 있으니까 낙서를 하죠. 그때는 이제 난화적인 어지러운 그림들이 많았죠. 복잡하고 잡동사니 그림들. 뭘 주제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낙서죠. 잡동사니. 근데 지금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할 때도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꽃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핸드폰으로 어디 가다 보면 예쁜 곳이 있으면 예쁜 꽃 아니라 예쁜 풍경이나 예쁜 게 있으면 일단 핸드폰에 담죠. 그 다음에 이제 꽃도 어제도 꽃을 찍었는데 평소 때 보기 드문 꽃을 좀 발견했어요. 산책 중에. 그래서 나중에 저는 처음에 그게 무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 지나가시는 분도 똑같은 사진 찍길래
이거 무궁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무궁화가 아니고 접시꽃이에요. 그런데 저 접시꽃 아는데 이거 안에 이렇게 생긴 거는, 그랬더니 이게 겹접시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겹접시꽃이 보기 드물대요. 예. 종자도 많지 않고 특이하고, 또 그래서 접시꽃은 많이 봤는데 약간 진짜 넙대대한 게 색깔도 무궁화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궁화인 줄 알고 무궁화다 이러고서 이제 찍었는데, 그분이 무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사진 찍으면서 이건 접시꽃이에요 그러시길래, 저도 접시꽃 모양을 알고 그러는데 접시꽃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했더니, 속에서 새로 핀게 겹 접시꽃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 봤어요, 겹 접시꽃을. 접시꽃 하면 접시꽃 시를 지으신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그런 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가 나왔을 때 접시꽃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생긴 꽃이지? 하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전엔 접시꽃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모양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도종환 시인으로 인해서 그 시를 읽으면서 접시꽃 당신, 도종환 시인의 또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많은 유명한 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꽃을 새롭게 어제 보게 됐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도 힐링이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힐링이고요. 또 무엇을 듣는 것도 힐링이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또 편안한 영화를 보면 또 그것도 영화로서 힐링이 되죠. 힐링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힐링 중에서 손으로 하는 힐링, 손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예. 업무가 막 과중화되거나 학교 공부가 뭐 힘들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힐링을 멍 때리는 걸로 하라고 하죠. 근데 멍도 이제 멍하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시간조차도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손멍, 그림멍, 또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불멍, 물멍, 뭐 먼 산을 쳐다보는 산멍도 있고요. 요즘에 멍 때리고 있는 시간들이나 그런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통화하거나 수다 떨면서 이렇게 하던 낙서가 손멍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손멍을.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라는 그런 개념은 이미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좀 젊을 때는 막 잘 그리고 싶고 막 기법 막 이런 테크닉적인 게 막 진짜 막 속된 말로 기깔나다 막 와 대단한데 막 또 와 뭐 이런 있잖아요, 찬사 뭐 이런 욕심이 있었죠. 좀 그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약간 뭐 인싸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뭐 어떤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러면서 머리가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좀 복잡했던 게 쉬기도 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들, 선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을 하는 거죠. 그죠?
저도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왜 이렇게 갑자기 곡선에서 직선이 툭 튀어나왔나 싶기도 한데요. 그건 저의 무의식에 맡기고 그림을 그립니다. 예, 저의 무의식이 이 스퀘어가 네모가 필요했나 보죠. 예, 그래서 힐링이라는 거는 어떤 뭐 계획성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왜 우리 보통 여행 떠날 때 제일 스릴 있고 편안한 여행이 발길 가는 대로라고 하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뭐 여기는 좀 작은 스퀘어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큰 거는 그리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예,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한마디로 계획성이 없다 보니 이렇게 그림이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또 그게 제 그림의 또 제 낙서의 제 습작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감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손이 가는 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메쉬처럼 그물망이 쳐지고 여기에 조그만 나비나 곤충들이 아바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나뭇잎 엄청나게 큰 나뭇잎 아바타가 다 누울 수 있는 그런 데를 밤에 잘 때 해먹처럼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럴 때도 꼭 나뭇잎이 해먹 같고 그 나뭇잎의 크기랑 사람의 크기가 또 비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비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지공주나 아니면 소인국에서 온 뭐 팅커벨 같은 요정 이런 느낌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했고 좋아 보였어요. 아무튼 아바타라는 영화는 두 번째 아바타 영화는 좀 두 번밖에 안 봤지만 첫 번째 아바타 영화는 진짜 수도 없이 본 것 같아요.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에게는 되게 좀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또 이렇게도 상상을 할 수가 있구나. 물론 실화에서 따온 뭐 풍경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다고 하는데 뭐 중국의 그 여러 곳에 특이한 부분을 많이 따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상현실 같은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가상현실 같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각이나 그런 곳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장가게를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이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중국 본토를 두 번 정도 갔었고, 북경하고 칭다오, 청도라 그러죠. 칭다오를 갔었어요,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북경은 이제 그 아이들 어릴 때 그 체험학습 겸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갔었고요. 청도는 친한 후배가 살고 있어요.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공부할 때, 그리고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 그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 친구가 대학을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줬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친구도 직장을 다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졸 출신이었고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거든요. 물론 같은 직장에 있진 않았는데
어떻게 직업군이 같다 보니까 같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랑 얘기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게 됐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저 때문에 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직업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계속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청도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한국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최근에는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또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도 이메일 주소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대로인데 이메일 주소가, 그리고 또 핸드폰이 서로 번호가 바뀌면서 연락이 안 돼요. 예,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신상도 다 알고 있고 본인의 이름도 다 알고 있고 나이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근데 연락처나 주소가 없어서 당장에 연락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락할 수 있는. 물론 뭐 흥신소 같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찾아주는 곳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친했던 사람 두루두루 누가 누구 소식을 알고 있고 누가 어떻게 지낸다더라 이렇게 하면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 또 뭐 원수도 어떨 때 외나무다리에서 한 번은 만난다는데 맞닥뜨린다는데 원수가 아니고 정말 아끼는 후배였는데 뭐 안 마주치겠어요? 네.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청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청도가 아니라 뭐 중국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업체를 이제 펼쳤고, 물론 접고 들어오면 모를까.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 중국은 그렇게 가봤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갔었어요. 중국 본토는 아니지만. 예, 홍콩 마카오도 갔었거든요. 호주 다녀오면서, 동생네 다녀오면서 경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동생이 시드니 아니고 멜번에 사는데 멜번에서는 직항이 없어요. 시드니에서는 한국 직항이 있는데 멜번은 직항이 없어서 일본이라든지 일본 뭐 나리따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이런 데를 경유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홍콩이 궁금했어요. 네, 홍콩이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고 일부러라도 갈 일은 없었었던 것 같아요. 뭐 마카오도 그렇고 카지노하러 갈 일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거길 경유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홍콩은 쇼핑하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그런 데가 좀 뭐 좋고 싸고 막 이러니까 홍콩을 여자들이 쇼핑하러 막, 특히 직장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무박 2일 해가지고 막 예, 오며 가며 비행기에서 자고 나가자마자 관광이 아니라 쇼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주변의 분도 몇 분 계셨고요. 그것처럼 좀 홍콩을 갔을 때 좀 뭐랄까 너무 복잡하고 정말 인구 밀도 높은 거를, 중국이 정말 복잡하고 인구가 많다는 걸, 그런 땅덩이가 넓지만 홍콩은 좁잖아요. 왜냐면 본토에서 밀려 나왔던 사람들이 세운 곳이라 그런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보면 뉴베지처럼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예, 진짜 입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I'm sorry, I'm sorry 막 이러면서요. 예, 2박 3일 동안 홍콩에 있었는데요. 정말 중국은 특히 홍콩이 지금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은요. 거기는 중국 본토가 강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업이나 비즈니스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가는 거 아니면 지금은 좀 관광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예, 그 여행사에서도 예, 여행으로 가는 관광이 없고, 그래서 그때 참 잘 갔다 왔구나. 뉴스 같은 걸 지금 보면 그때 마침 잘 홍콩을 갔다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서울도 복잡해서 저는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또 자기가 어디 지역에 사는지 잘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대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소리나 이런 걸 들으셨을 때는 당연히 여자고요. 예, 성 정체성 있는 거 없고요. 당연히 여자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사는데 예, 서울이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완전히 뭐랄까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는 부모님 곁을 떠나고 물론 부모님 곁을 떠나기 전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는 이미 독립을 했죠. 경제적인 독립과 주거적인 독립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을 때는 열심히 대전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또 제가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때가 오니까 서울 친구들이 이제 29살까지 살았던 친구들이니까 거의 저의 추억의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 거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2의 고향이 된 곳이 대전인 거죠. 대전에서 남편이 대전이니까 대전 사람이니까 예, 제가 대전에 사는 남편이 와이프 사는 곳에 따라올 수도 있고 뭐 이랬는데 저는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 주말부부 이런 것도 싫었어요. 예. 뭐 주말부부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 직장의 경력과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참 그때 많이 후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제가 일을 다시 해보려고 했을 때는 정말 경력 단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을 다시 잇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어요. 젊을 때 쉽게 경력을 쌓았었을 때 그 노력에 한 3배에서 5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경력을 다시 잇는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다시 경력자로 경력을 쌓는 게 결혼 전에 있었던 경력은 많이 쳐주지가 않고 너무 많이 급변을 한 거죠. 급변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 선상에서 직업의 내용이 변한 건 아닌데 일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사용하는 툴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그 요즘에 사용하는 기법과 툴 어떤 그 업무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새로 다 익히느라고 거의 뭐 신입사원 같았죠. 한 3년은 진짜 죽었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다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젊을 때 받던 스트레스 이런 게 스트레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 그 일이 분명히 좋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개발 만족감도 다 느끼는데, 예, 무진장 공부도 하고 좋은데 스트레스는 받더라고요. 예, 그 용스트림을 하는 용을 쓰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해도 일은 힘들고요. 예, 경제 활동을 하는 일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취미생활의 일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힐링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찾아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다 떨고 하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또 뭐 구독자가 돼서 만난다고 하면, 예, 저의 조각조각 이어지는 퍼즐 같은, 예, 저에 대한 그런 부분 정보들이 신상들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보진 않았어도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저의 그림 잘 보셨나요? 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